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서 서로 일심 합력해서 이 독경 워크숍을 했었지요. 그때 감동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디오 강의를 마련을 한 이유는 지난번에 했던 독경 워크숍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을 저희가 녹음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마다 들으시면서 나름의 어떤 운곡을 해보시는 그 독경 연습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요, 이 독경의 원리와 실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우선 독경의 원리 부분, 독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해해야 되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실제로 쓸 때 발성법은 어떤 것을 하고 호흡법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가, 얼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독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것이 이 독경의 본성은 원래 일심다류임을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독경은 이 일심다류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이 독경을 여러 대중이 함께 할 때는 이 마음은 하나지만, 그죠? 마음은 하나로 모여져 있지만 서로 남성, 여성도 다르고 서로 해왔던 어떤 운곡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목소리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또 이렇게 멀리서 들으면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음악처럼 다양한 가운데서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래 그런 것이 독경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었지요. 이 왜냐하면은 이 독경을 여럿이 할 때 어떠한 좋은 어떤 운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독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력 독경이 아니라 어떤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낭낭하게 울려나오는 어떤 목소리 좋은 어떤 독경 리드자의 목소리를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그 독경의 어떤 그 원리와 발성법, 호흡법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그 독경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내가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음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자력 독경이 하나로 어우러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어우러지는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마다 자력 독경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 한국적인 발성과 한국적인 음조를 사용을 해서 저마다 자력 독경을 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그 다류가 일심으로 또 어우러지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걱정하시지 말고 굳이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력 독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독경을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독경이 갖고 있는 그 뜻과 기운을 잘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그것을 잘하고 있나, 발음을 잘하고 있나, 그 독경이 갖고 있는 뜻과 기운이 내 몸과 마음에 원만구적하게 잘 어울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그때 돌이켜보는 수행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는 이렇게 했거나 그동안 해왔던 어떤 자꾸 습관에 머물게 되면은 이 독경이 자꾸 뜻이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독경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독경과 잘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 이렇게 나침판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성을 쓸 때는요, 자연스러운 발성을 쓰자라고 당부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습관에 머무르면 어떤 콧소리를 쓴다거나 지나치게 목을 눌러서 낮은 음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독경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원래 원망부족한 몸과 마음의 기운을 잘 살려낸 어떤 그 독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뭔가 억지스러운 발성을 쓰는 것인지를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발성을 쓰는 것이 특히나 한국적인 독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진면목을 살리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 독경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 불, 교라고 했을 때 원하고 니은으로 종성이 제대로 여며지고 불하고 리을 받침으로 여며지고 교하고 열리는 이런 그 초성, 중성, 종성의 그 체계를 잘 살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후루룩 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원불교하고 그 받침을 제대로 살리는 발성을 했을 때 우리말의 울림이 좋아지고 독경에 힘이 실리는 것을 직접 해보시면은 금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살리는 그런 독경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독경에는 뜻이 있죠. 그 뜻이 있습니다. 독경에는 당연히 뜻이 있는데 그 독경을 자꾸 반복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게 독경을 할 때마다 마음을 챙기지 않고 그것을 갖다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은 자꾸 음만 남고 독경의 뜻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 뜻을 잘 생겨서 그러니까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소원문 이런 거를 할 때도 이론상에 서원을 하는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잘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간혹 제가 어떤 분을 봅니다만은 이론상 서언문 이렇게 서원이 아니라 서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 서원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잘 새겼다 그러면은 그렇게 서언이라고 발음을 하셨을까 싶은 그런 대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강조드립니다. 독경을 할 때 우리가 음을 사용을 하는 것은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으니 절대 뜻을 놓쳐서는 음이 살지 못하고 뜻과 음이 유리가 되어서 음에 치우치는 독경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독경이 가지고 있는 낱낱의 의미를 사전에 공부도 하고 늘 되새기면서 독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을 사용을 하는 것이 독경이죠. 그런데 이때 쓰는 음이 자칫하면은 희노애락에 치우칠 수가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죠? 사람은 늘 이렇게 뭔가 항상스러운 어떤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마음에는 뭔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독경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얼른 치우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의 뭔가 살짝 물든 음을 내고 있네? 이러면서 얼른 되돌이켜서 돌아오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비유를 하나 들었었죠. 그 마음을 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팽이는 돌지 않으면 쓰러지면은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게 되지만 계속 돌면은 이렇게 활발하게 머무르지 않게 되면은 그 중도를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희노애락에 물들지 않는 중도의 음성 고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어떤 그 원리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독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발성의 원리를 말씀을 드려보죠. 자, 발성을 할 때, 독경에 쓰는 발성은 앞서서의 어떤 원리의 입각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발성을 하려고 하니 자연스러운 중역대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성분과 남성분이 함께 할 때는 여성의 기본 음역대와 남성의 기본 음역대가 서로 조금 차이가 있지요. 여성분들이 조금 높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중에서 상성을 쓰시게 되고 남성분들은 여성과 함께 할 때는 중하성을 쓰게 되는 뭐 그런 것은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연부를 할 때 자연스러운 하성, 자연스러운 그 중간 음역대의 발성을 쓰는 것이 한국적인 연불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발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가 내 주변을 갖다가 공간감이 있게 쭉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페라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왕 그 뜻을 되새겨서 마음을 담아서 음을 내 입 밖으로 낼 때는 이왕이면 그것이 잘 내가 원하는 만큼 쭉 뻗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공간감 있게 어떤 울림을 잘 내기도 해야 될 텐데, 이때 목소리를 잘 시원하게 쭉 내려고 할 때 써야 되는 나의 어떤 힘은 어떤 거라고요? 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많이들 이렇게 헷갈려들 하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내 입에서 입 밖에서 앞으로 쭉 나가는 걸 텐데 왜 목소리를 당기라고 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들었던 비유가 뭐죠? 목소리를 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쓰는 힘은 공을 던질 때 공을 계속 쭉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을 뿌리죠, 이렇게. 그죠? 휙 하고 뿌리를 때 이 손은 어떻게 되죠? 회전 운동을 해서 내 몸 쪽으로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공은 쭉 뻗어서 나가는 거니까 아 하고 밀려고 하지 마시고 하고 내가 뭐가 끈적끈적한 혹은 무슨 고무줄 같은 걸 당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손 동작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하면서 당기는 힘을 써서 목소리를 쭉 뻗어서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은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뻗기 위해서는 잘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이 원리를 활용을 하시면 노래 같은 것도 잘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발음으로 풍부한 울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자음에서는 성을 드러내고 모음에서는 운을 살리는 발음과 발성의 원리를 잘 지킨다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 우선 이 자음에서는 뭐 지읒, 키읔 이런 것들은 모음을 만나야, 아에, 이, 오, 우 같은 모음을 만나야 서로 소리가 잘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자음에서는 즈, 크, 브, 프 뭐 이런 식으로 그 소리 자체가 탁 드러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간다 그러면 가 하고 모음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받침이 오면은 간 이렇게 되는 거죠. 가 할 때 이 모음이 만났을 때 울림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운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초성, 중성, 종성 체계. 그래서 간다 이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이렇게 풍부한 울림이, 정확한 발음을 해서 풍부한 울림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을 할 때 우선 자음에서는요, 특히 받침을 잘 신경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가 할 때 그 다음에 니은 간 하고 정확한 발음을 하시고 할 때 마지막 간다가 아니고 간 하고 제대로 니은 받침을 해줬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모음을 하실 때요, 모음을 하실 때 아, 에, 이, 오, 우, 으,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죠? 복모음들이 있죠. 요, 유, 와, 그죠? 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모음들이 있는데 그 복모음들의 말도 잘 살려주셔야 돼요. 이 발음을 약간 게으르게 하면은 복모음이 단모음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론상 소원문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원 할 때 그죠? 이 발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원상, 서원, 그다음에 서원 할 때 원 발음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죠? 서언문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서헌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게 그 제대로 정확한 발음에 대한 어떤 것을 계속 되살리지 않으면은 습관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자 말을 쓸 때는 한국말에는 성조가 없지만 한자 말은 성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이 아니라 법신불 사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은이 아니라 사은 이래야 맞는 발음이듯이 그죠? 음조가를 정확하게 해야 사은이라고 네 가지 은혜가 드러나듯이 그죠? 사은이 아니라 사은 하듯이 서원문 같은 경우도 서원이 아니라 서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운곡을 할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둔 운곡을 해야 정확한 발음이 되고 풍부한 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그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호흡의 원리를 해보죠. 자, 이 호흡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그 어떤 호흡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전 호흡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을이라든지 어떤 수련을 위해서 뭐 단전 호흡을 한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요가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숨을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호흡을 유의법으로 가져가는 건데, 근데 어찌됐건 호흡의 본질은 잊으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내 몸과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호흡을 자꾸 의식을 하는 순간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내쉬어야 되나 들이쉬어야 되나? 이러는 순간 이것이 아주 답답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호흡을 의식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율신경 반응이니까요. 숨을 쉰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새로운 동작을 배워보거나 어떤 거 뭔가를 해보다 보면은 호흡이 조금 들뜨거나 지금 불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원래 잘 어우러지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있지만, 누구나 다 심장이 있지만, 심장이 늘 두근두근거리는 걸 느끼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심장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심장을 잊고 살죠. 자연스러운 것은 그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은 원래 서로 원만구족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믿고 들어가면은 이 호흡법도 잘 어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호흡법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경을 할 때는 이제 숨을 쉬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코숨과 입숨은 서로 기운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으로 숨을 들이마실 수도 있고 코로 들이마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잠을 잔다거나 할 때는 주로 코로 숨을 들이쉬게 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한숨을 쉰다거나 마음을 가다듬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달리고 나서 큰 숨을 해서 빨리 산소 공급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입으로 숨을 쉴 때도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거나 한숨을 쉴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다스리거나 큰 공기 그런 순환이 필요할 때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원리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독경을 어떻게 하는 상태인데 독경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거나 마음이 약간 들뜬다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힘차게 쫙 끌고 나가야 된다, 리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입으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일원상 서원문 이런 식으로 숨을 입으로 들이마시고 쭉 하시는 것이 이렇게 훨씬 더 힘을 얻어서 발성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사실 이게 전문 노래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코로 들이마셔서 아 발성하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들이마신 다음에 아 발성할 때 힘이 어떻게 실리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만큼 길게 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쭉 할 때는 또 힘있게 쭉 이렇게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은 입으로 숨을 쉬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경을 하다 보면은 혼자 할 때야, 그죠? 혼자 할 때는 뭐 숨을 쉬어가면서, 그리고 목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그죠? 그 중간에 뭐 목탁을 치면서 숨을 한번 고르고 또 다음 독경을 이어가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럿이 함께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리듬감이 형성이 되면서 쭉 가다 보니까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될지 그죠?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얼른 한번 숨을 쉬어주는 것을 이제 도둑숨이라고 그래요. 이게 국악하시는 분들, 판소리나 뭐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렇게 쭉 하다가 얼른 숨을 딱 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것이 제대로 숨을 갖다가 쉴 때도 있고 도둑숨을 짤막하게 쉬고 그러면서 글자 하나를 빼먹고 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 형편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글자를 하나 발음을 갖다가 내가 도둑숨을 쉬다 보니까 못했다. 괜찮으세요. 그 뜻이 나와 함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뜻이 멀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겠지만 어찌됐건 이 숨을 쉬기에는 제 숨을 쉴 때도 있지만 독경이 계속 두두두두두 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도둑심을 쉬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독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경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발성법, 호흡의 원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지요.